대주주 자격을 10억에서 3억 낮추는 문제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 않죠. 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양도세를 어디까지 걷는 게 합리적일 것인가, 비과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2월 공제를 해줄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4년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성과 또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강조. 제가 개인적으로 증권시장의 제도 개선책을 한 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 네. 예, 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하가 됐지만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네. 양도 차익 과세를 대주주 기준으로 가소하게 돼 있는데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겠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세제를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주식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2년간 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저희 자본시장 특위에서도 계속 제시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투자형 ISA라는 제도 개선도 지금 발표하고 있고, 네. 뭐 지금 엄청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 공매도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죠. 이제 가격의 거품을 방지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쉽게 해서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매수도가 있으면은 또 매도가 있는 것이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공매도가 나름대로 순기능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모든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것을 불허한다라고 했을 때에 국제시장에서의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시장의 신인도, 그리고 어떤 평가에 있어서의 또 척도로 작용되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는 공매도를 우리나라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직접 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개미들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공매도로 인해서 되게 불신이 높아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일한 것 중에 상당 시간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공매도 종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 그리고 공매도를 불법으로 했을 때의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거,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관련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지만 시장 조성자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 제도를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가 업틱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주가 하락 시에 공매도를 치르면은 더 하락이 가속화되니까 직전 거래가로 주문을 내게끔 하는 게 업틱률이에요. 업틱률 예외 조항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업틱률 예외 조항을 줄이 나가는 거.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또 하나 남은 게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허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들이 법으로 이미 통과된 것도 있고, 금융위가 지금 발표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면 저는 공매도를 재개할 거냐 불허할 거냐라는 논쟁에 앞서서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우선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제도 개선책을 보고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네. 조금 돌아보신다면, 네. 뭐 국정감사도 있었고, 네, 정무위는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상당히 젠틀한 상임위예요. 그리고 정책 중심으로 서로가 상임위를 나름대로 저는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예민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파행이 되거나 이렇게 회의가 딜레이 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정말 본보기가 있는 그런 상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이제 권력형 비리로 전제를 하고 많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냥 사기형 펀드예요. 권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보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강한 게 없는 거죠. 그냥 추측성만 있는 그 어떤 그 보도였고 실제로 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언론 보도가 자꾸 이제 권력형 비리로 초점을 맞춰서 출발하다 보니까 밝힐 게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입법 독재를 했다고 수로 밀어붙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처리 과정의 형식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단독 처리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 이제 공정거래법 관련돼서 많은 사익 편취라든지 그다음에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담합으로 추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책이 많이 있었고 또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선서고발권 폐지 부분이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특히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선서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었고 선서고발권 이제 유지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CVC를 도입을 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 라는 이유로 CVC 도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못 해봤는데 이번엔 저희가 뭐 간담회도 하고 찬반 얘기도 듣고 해서 기업 자금이 여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또 자금을 받는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더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투자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그 논의가 이제 CVC 허용권이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단독 처리지만 CVC가 도입이 되고 선서고발권 폐지가 이제 지금 도입이 안 된 거죠. 이런 면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의 노력과 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치우친 거를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 유입되도록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증권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 그거는 뭐 많은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70%가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외국 선진국은 거꾸로죠. 금융자산이 60~70%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또 강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이 부동산에 투자돼서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그런 차원이고 저도 지금 투자형 ISA라는 금융세제를 개편하는 법안을 낸 거지?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뭐 퇴직연금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시중에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오게끔 어떠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인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참 중요하죠. 내년 계획 같은 거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위원회에서는 이제 제일 큰 게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리고 경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거든요. 투자자, 금융 소비자. 그래서 금융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경제 지원과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의 전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삶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상임이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좀 더 공부하면서 야당하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 가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